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그 결과는 가장 참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기도 59개 중에서 단 7석만을 확보했습니다. 승률은 11.9%에 불과했습니다. 보수 정당, 보수 언론,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에게 있어서 총체적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갤럽을 비롯해서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해 왔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을 감시하거나 관리하는데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는 맹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승률 11.9%라는 처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달랐습니다. 올해 2월 말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을 그 당시에 좌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론조사 표본수가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규모 항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초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여론조사와 부정선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둘, 여론조사와 부정선거는 하나의 몸통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 민주당의 경기도 지지율은 30%로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선 기록은 최근 7개월 동안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경기도에서 11.9%의 승률을 기록했던 참혹한 그 비밀을 밝히는데 경기도 지역의 지지율 역전 현상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2020년 4.15 총선 그 당시 파란색 차트는 원점 재료선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무려 22%포인트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2024년 현재 빨간색 차트를 보십시오. 국민의힘 경기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3%포인트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점 재료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년 사이에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25%포인트나 역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된 지지율을 감안할 때 올해 4.10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의 60개 선거구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 차지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동남권과 동북권 일대에 보수 우파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총선 방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전망해 볼 것입니다. 1번 고양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3파전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념 성향이 마이너스 13%, 보수 결집도 47%, 후보 경쟁력에서 마이너스 1%를 기록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총체적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번 고양병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9.4%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던 지역입니다. 한 번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오차 범위 밖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념 성향이 마이너스 15%로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도가 59%까지 나타나고 있고 후보 경쟁력이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번 김포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4.3%포인트 비교적 큰 차이로 패배했던 지역입니다. 한 번의 여론조사에서 42대 45로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접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념 성향에서 마이너스 25%까지 벌어지고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66%의 보수 결집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 경쟁력도 플러스 1%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4번 김포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9.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던 지역입니다. 두 번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한 번은 오차 범위 내에서 뒤처지고 있고 이념 성향에서 마이너스 21%의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도가 두 번 모두 64%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경쟁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번 남양주 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3.0%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패한 선거구입니다. 최근 4번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중에서 3번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열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념 성향에서 마이너스 17%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도가 60%에 육박하고 후보 경쟁력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6번 남양주 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무려 27.4%포인트의 큰 격차로 일방적으로 패배했던 지역입니다. 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 마이너스 18% 열세에 보수 결집도 57%로 추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7번 부천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5.1%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지역입니다. 이념 성향 마이너스 18%, 보수 결집도가 46%에 불과합니다.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여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8번 분당 갑입니다. 이 지역은 안철수와 이광재의 대결로 빅매치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총 10번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7승 3패를 기록하면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이 마이너스 23%로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도는 65%가 넘어서고 있고 후보 경쟁력이 무려 7% 이상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9번 분당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2.8%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지역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과 윤석열 대통령 홍보수석과의 대결로 또 하나의 빅매치 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 10번의 여론조사에서 5대5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 마이너스 20%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도는 71%에 달하고 있어서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후보 경쟁력에서도 압도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된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세 지역으로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0번 수원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9.3%의 비교적 큰 격차로 패했던 지역으로 최근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 마이너스 15%, 보수 결집도 50% 중반대, 그리고 후보 경쟁력 또한 두드러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1번 수원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0.4%포인트 9,995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한 지역으로서 박문규 장관이 출격하고 있는 격전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총 11번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한 번은 압승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열세를 보이다가 최근 2번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념 성향은 마이너스 13%, 그렇게 유리하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도는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후보 경쟁력도 플러스 3%를 기록하는 등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2번 수원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무려 19.3%의 격차로 패했던 지역으로 수원대학교 이수정 교수가 출마하고 있는 격전지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4번의 여론조사 결과 2번은 오차 범위 내에 있었고 나머지 2번은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수원정은 이념 성향에서 무려 마이너스 36%로 수원에서 가장 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도는 약 57%까지는 나오고 있고 후보 경쟁력은 무려 플러스 5%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된 곳은 총 27곳입니다. 여기서 일부를 마치고 13번부터 27번까지의 판세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경기권역 총선 판세에 대한 놀라운 총평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김희수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고맙습니다.